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메이크업 하실 때? 피부가 이렇게 좀 약간 홍조가 있고요. 홍조. 예, 약간 홍조기가 있고 제가 좀 피부는 하얀 편은 아니고 그 여기가 팔자주름 여기가 좀 이렇게 처지는 느낌.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네. 예, 지금의 충분히 예쁘신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네. 뭐 마이너스 몇 살까지 가능할지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지저분한 눈썹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당겨놓은 상태에서 뒤쪽에 지저분한 부분, 보통 나이 들면서 갖고 있는 단점들이 되게 부각이 되거든요. 눈썹이 위치가 짝짝이라든가 감을게요. 눈꼬리가 처진다던가. 최대한 메이크업 전에 눈썹으로 떠보세요. 좌우 균형을 우선 맞춰 놓을게요. 이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요. 일단 잡티도 지금 막 많이 올라와 있고 모공도 또 그죠? 그래서 금방 또 좀 번들거리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처지는 거, 뭐 메이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젊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절대 메이크업이 두꺼워 보이지 않도록, 특히 베이스가. 그래서 요즘 시니어 메이크업 특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벽하게 가리려고 두껍게 하지 않는다.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얇아지려고 하면 또 어느 정도의 잡티 같은 거는 감수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그 모공 때문에 모공 프라이머 제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제품을 손등에서 살짝 문지른 다음에 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T존, 특히 코끝, 코 주변 이런 데가 많이 모공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공 먼저 정리해 놓습니다. 모공 프라이머를 얇게 바른 다음 이런 시니어 메이크업 잡티도 많고 그 다음에 뭔가 기초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주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닥터자르트 제품하고 피카소의 제품 부스터 크림하고 두 개를 섞어서 요즘 발라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믹싱할 때 손등에서 하는데 질감 때문에 그래요. 커버력, 약간의 윤기, 또 하나 촉촉함,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지속이 좀 오래되도록 기초 작업을 합니다. 톤업도 되고 윤기 있는 피부 표현도 동시에 할 수 있죠. 자, 많은 양으로 도포하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해준다는 느낌으로 잘 펴서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 디올의 미네랄 비비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은은하게 톤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피부에 살짝 중앙에서 벗어난 부분, 자, 여기 한번 톡 찍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미네랄 비비를 찍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양으로 이마, 곱잔듯, 입술. 자, 그래서 요게 안쪽으로 모아지도록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두드려줍니다. 지금부터는 요 비비로 피부의 잡티도 조금 가린다. 전체적으로 피부 톤을 톤업시켜준다. 그런 생각으로 두 번째 단계니까 조금 힘있게 두드려주면서 피부에 밀착시켜줍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혼주나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날 하는 화장이 아니라 매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스피디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일리에서도 쉐딩은 진리죠. 자, 외곽 부분
턱선이 처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살짝 V라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래에서 위로 쉐딩 라인을 잡아 놓는 거예요. 자, 코끝도 약간 짧게, 그래야 젊어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통 이 정도 연세를 갖고 계시면 대부분 문신을 하고 계세요. 지금 머리 색깔에 비해서 눈썹이 상당히 어둡거든요. 자, 그 부위에 자, 쉐딩 색깔을 살짝 올려서 콧대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눈썹 색깔도 살짝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쉐딩을 할 때에는 이제 아까처럼 물을 묻힌 퍼프가 아니라 마른 폭신한 느낌의 이런 퍼프로 유분기도 좀 잡아주고 경계선도 조금 없애주고, 자, 퍼프를 달디해서 외곽에 유분이 많게 되면 머리카락이 달라붙어요. 물론 이따가 파우더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퍼프 제품으로 미리 유분을 조금 잡아주면서 쉐딩을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코는 조금 짧은 듯하게 보이게, 콧망울도 좀 작고 귀엽게, 그 다음에 회색빛의 눈썹을 살짝 브라운으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 작업을 우선 끝냅니다. 물론 아직 다크도 보이고 완벽한 피부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완벽한 피부는 어때요, 선생님? 올드해 보이고 탁해 보이고 너무 두꺼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완벽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일리 일상에서 젊어 보이는, 자, 그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엄청 애정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립 앤 블러셔 제품으로, 자, 손등에서 한번 이렇게 톡톡 두드리고 문질러서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게 쿨톤에 써도 되고 웜톤에 써도 되고 애매모호한 색깔이긴 한데 우선 이 상태에서 블러셔를 잡아 넣습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양으로 눈두덩, 립앤치크 제품이기 때문에 입술에 미리 조금 발라놔서 혈색 없고 아파 보이는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보완해 놓을게요. 어떠세요? 이거 올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화사해지고 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데일리여서 완벽한 메이크업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대신 화사함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순식간에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주름이 부각돼서 나이 들어 보인다고 파우더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엔 써야 된다. 그래야 지속력을 높일 수 있다. 눈썹 그려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볍게 눈두덩, 그 다음에 꽃잔등 아주 가볍게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 눈 화장 해보겠습니다. 정샘물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쓰임이 많아요. 자, 먼저 가장 연한 베이스가 되는 색을 충분히 넓은 영역을 잡아서 눈 전체를 밝혀준다는 생각으로, 눈 전반적으로 굉장히 칙칙해져 있으시거든요. 다크도 있으시고 얇게 위에 보세요. 그냥 툭툭툭 발라주세요. 데일리에서 넓은 면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블러셔, 눈두덩 연결해주고 그냥 딱히 어디를 할 것 없이 이 부위를 전반적으로 쓸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톤 다운된 색깔 선택하셔서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조금 3분의 2 지점 눈두덩의 볼록한 부분까지 진한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안성맞춤, 눈에 깊이감을 주기 좋습니다. 자, 떠보실게요. 좁은 붓을 이용해서 역시 위에 보세요. 눈 밑.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난 다크가 있어서 안 돼요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영을 줬던 그 색깔로 눈 밑도 연결해서
애교살 부위에 지나가 줍니다. 자, 요때 삼각존, 그 다음에 쌍꺼풀 라인 같이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메이블린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번짐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먼저 양 조절을 해줍니다. 자, 감아보세요. 살짝, 지금 다들 많이 처져 있거든요. 살짝 위로 들어 올리고, 속눈썹이 나 있는 바로 윗 부분이에요. 속눈썹 사이사이가 아니라 포인트 섀도우가 가장 근접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브라운 라이너로 그려주세요. 자, 떠보실까요? 그래서 깊이감을 우선 주는 거예요. 포인트 섀도우보다는 얇지만 요즘 그리는 라인보다는 살짝 두껍다 싶게. 자, 뒤에 꼬리 부분은 리프팅 되게 위쪽을 향하게 감을게요. 자, 이렇게 우선 그려놔 주세요. 젤 라이너로 라인을 그린 후, 자, 포인트 브러쉬에 가장 어두운 색깔을 묻혀 역시 손등에서 브랜딩 시켜줍니다. 자, 남아있는 양으로 라인을 한 번 더 지나가 줍니다. 눈의 깊이를 더해줘요. 자, 위에 보세요. 삼각존 포인트가 됐던 색깔로 채워볼게요. 자, 앞쪽으로 오면서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뷰러를 해줍니다. 젊었을 때처럼 속눈썹 숱도 많지 않고 길이도 많이 짧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양을 꼼꼼하게 챙겨서 마스카라를 꼼꼼히 해주는 게 어려 보이는 포인트예요. 라인하고 속눈썹에 집중하세요. 자, 살짝 눈꺼풀을 올린 다음 슬로우 템포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섬세하게 지나가면서 두 번째 포인트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라인을 하자마자 번지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그리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고 시간을 조금만 가지세요. 그러면 훨씬 덜 번지고 때로는 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꼬리 부분은 살짝 위쪽으로 마지막 터치를 할 때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처진 눈매가 올라와 보입니다. 어떠세요? 생기 있어. 맞아요. 생기 있어 보이는 거. 화사하면서 생기 있어 보이는 거. 그러면서 과하지 않는 거. 네. 네. 애교살 부위에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펜슬을 써볼게요. 아마 그동안 섀도우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좁은 부위에 이렇게 환하게 밝힐 때는 펜슬 타입을 한번 써보세요. 눈 밑에 주름도 많고 그 다음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섀도우로 어설프게 올리면 두꺼워지기만 하거든요. 자, 그럴 때 펜슬을 써보시게 되면 애교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튀지 않은 색깔로 애교살을 만들었죠? 반짝이는 요소를 살짝 올려두는 거죠. 자, 떴을 때, 자, 떠보세요.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감으세요. 자, 그 부위에 펄을 살짝 올려둡니다. 떠보세요.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펄이 들어가면. 자, 마스카라를 꼼꼼히 해봅니다. 자, 아래 보세요. 살짝 아래를 본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자, 아래 보세요. 볼고대로 속눈썹을 조금 바싹 올려볼게요.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아이라인하고 속눈썹이 중요합니다. 꼭 연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눈썹. 자, 머리색에 비해서 문신 자국 때문에 너무 두껍다고 말씀드렸죠? 자,
브라운 색깔, 다크 브라운 색깔 선택하셔서 자, 뒤쪽에서부터 채워나갑니다. 이쪽 눈썹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좀 아래쪽에서 시작하셔서 틀을 잡으실 때 눈썹의 아랫부분 올라가는 거죠. 눈썹 색깔 자체의 톤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눈썹이 진하게 되면 고집스러워 보이고 강해 보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아한 맛이 없어지거든요. 세 보인다고 해야 되죠. 뭔가 사고도 조금 유연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자, 그러려면 아이라인, 눈, 자, 집중되도록 눈썹의 톤을 머리 색깔에 맞춰 살짝 밝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색깔을 잘 잡아놓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블러셔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발색이에요. 어떨 땐 너무 과하고 어떨 땐 안 한 것 같고. 자,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자, 포인트가 되는 색깔을 볼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두드려주세요. 은은하게 색깔이 드러날 때까지. 자, 그 다음 조금 연한 색으로 포인트 줬던 색깔의 가장자리를 감싸면서 다시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두드리며 관자놀이까지 살짝 올라와서 지나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블러셔가 표현될 수 있어요. 오늘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아이라인 다음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블러셔 너무 중요하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걸로 코끝에 지나가 주세요. 저게 뭐야 싶겠지만 살짝의 통일감도 주고 어딘지 모르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 색감이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건강한 혈색이 느껴지도록 살짝 터치해 주는 거예요. 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썼던 비비크림 기억하시죠? 자, 비비크림을 컨실러와 믹스합니다. 색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자, 이 단계에서 잡티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좁은 부위는 힘을 빼고 톡. 이런 넓은 부위 아마 가리기 힘드실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넓은 부분 어떻게 가리셨어요? 계속 파운데이션을 덧발라서 넓게 커버하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은 메이크업이 좀 두꺼워지죠? 네, 메이크업은 두꺼워지고 별로 커버가 잘 안 돼요. 커버는 또 커버대로 되지도 않고. 자, 그때 기존에 쓰셨던 파운데이션에다가 컨실러를 믹스해서 가려보세요. 자, 색깔 이질감도 별로 안 나고 지속감도 상당히 좋고 커버력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네. 요즘 20대들은 일부러 점을 찍어요. 두꺼운 화장을 했다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주근깨 같은 거 일부러 그리기도 하고. 너무 완벽하게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두드러지는 거, 이런 넓은 부위에 이런 선 데미지 같은 거는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 거는 꼭 가려주시고. 자, 커다란 잡티, 지저분한 잡티, 자, 컨실러로 가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 밑. 오후 3시만 되면 걱정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다 요 눈 밑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어두워진 눈 밑을 메이크업 초반에 너무 두껍게 톤업 시켜놓거나 밝혀놓으면은 나중에 주름이 너무 끼어서 되려 나이 들어 보여요. 자, 마지막에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요. 컨실러 브러쉬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자, 왜 충분히 골고루 스며들도록 이렇게 터치를 할까요? 최대한 얇게 바르기 위해서. 자, 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크닝이 느껴지고 주름이 느껴지는 그 부위 절대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톤업 시켜드릴게요. 덥석 넓게 바르는 게 아니라 요 지금 눈 자위 있잖아요, 쌤. 요런 어두운 부분에 얇게 올려주는 거예요. 눈썹 밑을 하이라이트 줬던 제품으로 밝혀줍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부분. 자, 그 다음 우리가 처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자, 눈꼬리 너무 많이 처졌어요. 사선으로 끌어올리면서 관자놀이 부분을
살짝 연결해서 밝혀주세요. 붓 방향이 다 45도 각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눈 주변 충분히 리프팅해서 밝혀놨어요. 자, 아까 또 뭐가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자, 얇게 끌어당겨서 올려볼게요. 자, 입술 주변 어두운 색깔 미리 조금 밝혀 놓을게요. 입술선도 많이 흐려져 있죠? 먼저 입술선을 자연스러운 립 펜슬로 잡아 놓겠습니다. 미소 지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입꼬리가 많이 내려가 계세요. 웃을 일이 없나 봐요. 남편 때문인가요? 자식 때문인가요, 선생님? 자, 이제 쌤을 위해서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웃은 상태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려가며 그려주는 거예요. 뉘앙스를 만들어주면서. 자, 메이크업 이렇게 젊은 분위기로 잘 해놓고 입술 너무 두드러지게 꽉 차게 그리면 다시 나이 많아지는 메이크업이에요. 요즘은 자, 이렇게 외곽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발색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안쪽에 발라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양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럼 외곽으로 나올수록 살짝 흐려지겠죠? 자연스럽게 외곽선은 보이지만 안쪽에 발색된 색으로 화사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다음에 입술의 전반적인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색깔, 아까 썼던 립앤치크의 체리 색깔이에요. 이걸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안쪽 입술을 조금 이렇게 공들여서 표현해 주시면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냥 단번에 바쁘시니까 한 번에 쓱 바르고 나오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젊어 보이는 입술 바르기의 마지막 포인트. 글로스를 얹어주세요. 도톰하고 글램하게 보이면서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입술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전체를 확인하고 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아까 블러셔를 했던 그 색감을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떴을 때 보이는 이 눈두덩 이 부위 있죠? 여기에 색감을 한 번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진 눈이 훨씬 더 리프팅 돼 보이면서 밝아 보여요, 사람이. 자, 마지막으로 자, 웃으면서 파우더 타입의 쉐딩을 한 번 더 해줍니다. V라인 만들어줘야죠. 이마 라인 정리해 주시고 자, 반대쪽에 와서 다시 V라인. 자, 아래에서 위로 리프팅 돼 보이도록 V라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마지막 코 쉐딩, 코를 짧게 길어진 느낌을 짧게 끊어주세요. 자,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위해서 세팅 픽서 마지막에 뿌려줍니다.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 어떠세요? 눈이 굉장히 커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생기 있고 인상이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젊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성공인가요? 네. 밖에 나갈까요, 이제? 네, 좋습니다.